예, 4월 9일 수요일 마감 방송 5%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정쟁이 그 점입 가경입니다. 엄청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뭐 전 세계 정치 영향을 다 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어쩔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뭐 그리고 좀 우리나라 미국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포트에서 잘 보유하시면서 좀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단 이 위주로 말씀드리고 우리 포트 챙겨드릴게요. 자, 홍콩이 오늘 낮에 보시면 양봉이 났어요.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20% 넘게 떨어져 있는데 둘의 어떤 흐름을 중국을 좀 좋게 보는 시장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한국 때문에 나스닥이 급등을 했거든요. 내용 다 보셨겠지만 근데 중국 때문에 우후장 중국 떨어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분명히 아메시트라 해서 돈이 좀 빠지는 게 보여요.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중국이 공격 카드로 미국 국채를 판다 이런 얘기 시장이 많이 파다하거든요. 오늘 금리가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런 면 한번 짚어보면서 국채 매도 스토리 볼 거고, 자, 그래도 지금 관세를 엄청 살인적으로 내면서 트럼프가 전 세계를 다 급주고, 물론 주적은 중국입니다. 중국 대상을 하고 있지만 여지 협상 카드는 맞아요. 뭐 죽자는 건 아니니까 뭐 왜 그런지 말씀드릴 거고. 자, 우리나라 국장에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건 괜찮습니다. 뭐 계속 홀짝 공포 쉬고 공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힘을 좀 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상태긴 한데 지금 코스피 PBR이 0.8까지 빠졌어. 0.8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혹시나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시장이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제가 어떤 전략을 할지 그냥 무조건 괜찮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을 제가 살짝 얘기 드릴 거예요. 같이 봐주시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나. 자, 빅바이오는 아침 하더라도 플랫폼주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거 플랫폼주 주도주 보는 바이오 되게 좋은 흐름이었는데 어차피 지금은 종목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전체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출렁거리긴 했죠. 아주 의미는 있었고요. 엔터 하락된 거 점검하겠습니다. 자, 미국 중국이 관세전쟁 초반에 엄청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서로 카드도 오픈하고 있는 상태고 원래 오늘 오후 1시에 상황에서 오픈 다 됐어요. 근데 맨날 협상한다면서 협상된 나라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런 면도 이런 공포를 최악으로 정시가 반영했다 보시고 좀 여유를 가지세요. 힘들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포트도 급하게 바꿀 게 없습니다. 자, 추가로 볼 것도 말씀드릴 거고, 자, 오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같이 힘내시죠. 한번 스토리 보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지금은 미국 중국의 관세 전쟁이 뭐 총 들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금융전쟁이에요. 진짜 금융전쟁이고, 자, 미국이 관세를 104%까지 때리면서 계속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협상 테이블에 나오진 않았어요. 오늘 1시 넘어서도 약해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달러는 100이 그 정도인데 10년물 금리가 4.5까지 급등을 했어요. 이 부분인데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미국 경기를 반영한다 그랬지만 떨어지는 게 맞았죠. 이번에 떨어지다가 막 급내고 하다가 3.8 4% 넘어갔는데 3일 동안 급등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누구 파나? 팔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가격은 떨어지는 거는 이제 이 금리가 빠질 때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죠? 반대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미국 국채를 때리니까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채권은 원래 묵직합니다. 근데 묵직한데 이렇게 급등한다는 얘기는 이 빅수급들 흐름들이 되게 급하게 돌아간다는 얘기고, 이게 중국의 미국채 매도한다 이런 가능성을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렸고 실제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위안화까지 움직였거든요. 자, 그리고 미국채 스왑 트레이딩이 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아메시트 미국에 돈이 좀 빠진다 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조금은 딴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이나 채권이나 달러에서 돈이 자꾸 빠져요. 얼마나 돈이 미국 쪽에 수십 년, 십몇 년, 몇 년 동안 많이 들어와 있었겠어요. 제가 보는 빅수급 흐름에서 혹시나 변동이 있을 때를 제가 계속 캐치하고 있으니까 봐주시고 국채 입찰도 계속 봐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금리가 급등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열심히 경기 누르고 금리 눌러서 트럼프 베센트가 재정을 줄일라 했잖아. 근데 이게 급등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시장의 반격일 수도 있고 뭐 중국들의 반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메시트 빅수업 측면에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급하게 또 많이 빠졌다고 레버리지 미국장 투자하는 분 혹시나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미국 투자하시는 건 여전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게 계속 많아요. 자, 전일 미장에는 3.7% 나스닥이 급등을 했어요. 급하게 오르면 시작했는데
그 사실 우리나라 그 한덕수 대행이랑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관세 협상에서 이 동맹들을 우선으로 대하라. 야, 동맹까지 이한 건 지금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트럼프 입에서. 그 되게 분위기 좋았다니까요. 관세에 일단락 되는갑다 싶어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잘 가다가 유럽도 끝나고 새벽에 다시 한번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 104% 그냥 때려. 근데 그 전에 나왔던 부분은 중국이 분명히 테이블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 나와라 그러다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후쭉 때린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낮 1시부터 이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되거든요. 협상된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어떤 첨예한 대립, 딴 나라 왜 협상 안 하지 않은 이런 불안한 부분이 정시에 더 급하게 반영돼서 공포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시는 많이 선반영돼서 이렇게 확확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급한 트럼프와 이 만만히 시진핑의 트럼이 완전 성격이 다르잖아요. 오늘 낮에는 또 이제 소형 우편물, 이건 알티테모 같은 중국에서 만든 되게 싼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90% 관세를 때려버렸는데, 저 그럼 미국 서민들도 들어갈 거예요. 그 나름대로 싼 물건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얼마나 많은데 이 서민들의 이론들은 또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안하면서 이제 트럼프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배센트가 자주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70개국과 협상을 또 한다 그랬는데 뭐 지금 자고 있겠지만 이 배센트 얘기가 좀 나오길 바라고 있고요. 자, 내부 갈등 같은 거 말씀드렸죠. 자, 그나마 다행은 뭐냐면 이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급한 건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니까. 자, 여기에서 이미 중국 관세를 미국이 104%를 때렸어요. 이미 50몇 프로 올려서 때렸기 때문에 혹시나 서로 불도 끓이면서 안 돼서 200% 때려 300% 때리더라도 정신은 필요 영 없어요. 어차피 협박으로 알고 얘들이 이렇게 되면 무역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신은 여기서 더 올라가도 반영될 건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누가 이길까? 아까 정시를 말씀드렸지만 정시에서는 미국 나스닥 선물은 빠져 있는데 약간 보합까지 올랐네요. 홍콩도 플러스 나고 있죠. 이런 부분이 뭔가 모르는 둘이 협상의 흐름을 좀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별로 의미 없어요. 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말 한마디 누가 나오잖아요. 또 급등해요. 그런 상태니까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혹시나 아까 빅수금 얘기 드렸지만 아멕시트 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이 정치나 정책을 쓸 때 정말 그러면 안 될 실수를 하지 안 하겠죠. 설마 안 할 테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우리 포트에서 한번 미리 준비 방책은 좀 만들어 둘게요. 확률은 되게 낮아요. 근데 숫자들이 하도 자꾸 역대급으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자, 4일째 12% 15% 빠져있는 미장 낙폭은 지금 역대급으로 빠져있는 급한 수급이었다. 하지만 제가 나스닥 선물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월요일날 급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때 15,000 깨졌었는데 그때까지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마 공포를 주고 왔다 갔다 해도 우리가 보는 수급상 추세상 저점을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미국의 어떤 협박이죠. 이제 미친 협박인데 이런 초고세율 이렇게 지용돼서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딜이 될 수도 있죠. 협박이 아니라 협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정시가 다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공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든지 바뀌게 되면 또 정시도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포터는 국장에서 잘 가지고 계시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몇 개 이한 받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약간 이탈나 보시고 잠깐. 금가격 3,024불. 자, 비트코인은 여전히 글로벌 수급 때문에 다 보고 있어요. 제가 8만 불 이하에서는 관리된다는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전체 글로벌 수급 때문에 비트코인 보는 면이 있으니까 7.6만 불이니까 그냥 고만고만한 거죠. 아직까지 참고자산. 자, 비미국 어제 밤에만 하더라도 유로 끝날 때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쯤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래서 어제는 급등했지만 선물 좀 떨어져 있고 달러 약세다 보니까 지금 다른 유로, 엔, 파운드 같은 게 올라가 있는 그런 오늘 낮입니다. 자, 일본은 똑같이 움직여요. 미국하고 4.3% 급락했다 조금 낙폭을 줄였습니다. 어제 최우선 관세 협상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동맹을 우선시해라. 어쨌든 지금 관세 협상되는 데 따라서 나라별로 정시가 바뀔 거예요. 그러면 봤을 때는 사실 오늘 중국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하나 일본은 괜찮았을 겁니다. 오늘 중국하고 미국 때문에 전체가 안 좋은 거지 관세론 봤을 때는 우리도 협상 잘할 수 있어요. 자, 중국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플러스 나와서 양봉이 나고 있다. 자, 보합 등락이었다. 하지만 환율이 확 약세를 만들고 미국 채권을 파는 그런 흐름들은 살짝 보이긴 했습니다. 분명히. 자, 대만은 아예 안 보지 약해서. 자, 우리나라 볼게요.
어차피 시장이 중요해서 뭐 종목도 챙겨드리겠지만 시장 지수 위주로 먼저 크게 잡아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지금 빠져있고 싸고 공포가 맞는지만 그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언론 봤을 때 일반 분들은 모르세요. 환율 막 올라가고 시장 이렇다면 그냥 불안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이클적으로 과거와 비교하면서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자, 코스피도 한 1.8% 떨어졌습니다. 한 2%까지 덜 떨어졌고, 어제 2300 초반이었는데 2300사 깨진 수준. 이거는 코스피는 2023년에 항상 자주 말씀드렸던 금리 발작할 때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주봉으로 보시면 거의 뭐 이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작년 12월 달에 비상계엄할 때가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까지 빠졌고 거의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코스피 PBR 0.83 얘기드렸지만 0.8배 이하로 갈 수도 있어요. 살짝 깨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역대로 수십 년, 한 50년, 60년 우리나라 역대로 세 번밖에 없었어요. 언제냐면 닷컴 버블, 미국이 5천에서 1000까지 빠졌던 닷컴 버블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카드 대란이 있었고요. 뒤에 후유증인데 그때 한번 갔고 2008년에 100년 만에 한번 올까만 금융위기 때 갔었고 2020년에 인류 멸망한 데서는 코로나 팬데믹 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싸다는 얘기예요. 앞만 흔들고 공포 때문에 출렁거려도 여기서는 팔지 말고 리포트 기다리자.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 혹시나 트럼프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대적으로 돈이 많이 몰려서 미국의 그 빅수급들이 혹시나 이탈되어가는 과정에 크래시가 생기지 않을까. 되게 낮은 확률이거든요. 혹시나 그런 비상사태 때 괜찮다 하는 것보다 한 개 정도는 제가 방비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 우리는 삼성전자는 물론 그 전에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5만원 중반부터 사놨습니다. 이번에도 펩트론 있는 것도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별로 빠진 건 없어요. 그래도 1, 2천원 뭐 몇백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물론 떨어지면 적게 떨어질까, 딴 거는 많이 빠질 수 있고. 자, 그러면 혹시나 그런 비상사태 때는 삼성전자를 저는 팔 거예요. 딴 걸 파는 게 아니라, 왜 그거는 확 움직일 수 있는데 삼전이 그런 현금처럼 쓴다 그랬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방어를 할 겁니다. 되게 낮은 확률, 아직은 그냥 마음만 그냥 준비 정도만 하고 있다. 그런 확률은 되게 낮다. 트럼프 빅실수. 실제로 저랑 4년 되신 분들은 2022년에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때 우리 매매를 많이 하고 물론 수익은 낮지만 그때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20% 30% 확 깠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한번 전체로 다 팔고 잔디 깎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이번은 다 파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그런 식으로 현금 확보로 노리겠다. 이거는 물론 준비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세부적으로는 파트 2에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환율이 1484원이 다시 됐어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얘기 드렸지만 1400원 후반 1500원 근처 갔을 때는 과거와 다르다. 달러랑 비교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고요. 이건 2022년 9월과 2024년 작년 그 비상계엄 때랑 비슷하기 때문에 환율이 꼭지되고 정시가 바닥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견디셔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항상 환율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계속 급주는 것보다는 사이클과 흐름들을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나라 환율은 엔화 플러스 위안화에 되게 연동을 많이 돼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전체 글로벌적인 환율 만드는 빅수급들이 같이 사고 파는 게 있습니다. 자, 위안화가 제가 평가 절하됐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 국채를 좀 공격했다 보는데 위안화가 확 절하가 되니까 환율이 같이 절하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외인 수급은 오늘 여전히 팔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것들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실 괜찮아서 플랫폼 비교 좋았는데 어쨌든 종목별로 크게 문제는 없고 전체로 조금 때리면서 영향을 받았다. 시장 문제였다. 알테오젠 대장 여전히 잘 가지고 있고 아마 딴 게 왔다 갔다 해도 우리나라 바이오와 플랫폼 대장은 알테오젠입니다. 얘가 제일 좋고 제일 캐파 좋고 실력이 제일 좋아요. 오늘 왔다 갔다 해도 크게 움직이지 마세요. 자, 펩트론도 물론 그때 파셔서 3전으로 바꾼 거 있을 겁니다. 슈팅이 제가 말씀드렸던 12만 목표가 왔죠. 그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유튜브 게시판 올려드렸으니까 혹시나 보셨던 분들이 파셨으면 잘하셨습니다. 팔고 장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왔다는 얘기,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자, 한국 반도체 얘기도 추세 나쁘지 않습니다. 3전에 대한 얘기 한번 드렸고요. 시장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종목별로 문제는 없어요. 자, 하이닉스는 오늘 보니까 1분기 디램 매출이 3전을 이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원래 HBM, AI 반도체 HBM이 DRAM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딜에 올랐다 해서 하이닉스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황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삼성전자 안 봅니다. 하이닉스는 위에서 다 팔아놨어요. 거의 많이 팔아놨습니다. 소부장 안 보고요. 자, 오늘 같은 케이스는 시장 때문에 뭐 종목장도 볼 건 없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바이오 제가 상반을 키워가고 좋은 재료들 얘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사실 플랫폼들이 이렇게 돈이 몰렸다는 거는 되게 좋은 신호들이에요. 사실 되게 좋은 신호들입니다. 근데 시장 때문에 출렁거리니까 신호만 체크하고요. 뭐 트럼프 정책 이런 건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책 테마도 안 하고요. 나머지들 오늘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뒤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엔터가 좀 떨어진 거 있잖아요. 엔터는 오늘 보면 하이브 1분기 실적 악화된다. 아직 완전체가 되려면 시간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도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 갖고 있는 엔터주는 이미 많이 떨어져서 그걸 알고 감안해서 선반영된 주가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 전략대로 하시면 됩니다. 파트 2에서 여전히 꾸준히 모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미중 관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전히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 아주 길 수도 있고 짧게 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붙어서 이런 점을 다 챙겨야 될 텐데, 그런 과정이 또 협상이 풀려갈 거예요. 어쨌든 둘만은 서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딜룸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고, 이럴 땐 아마 우리 회사나 기업이 좋아도 시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꼭 보셔야 되고, 이런 글로벌 시장을 다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PBR도 그렇고 미국이 떨어졌던 속도나 정도도 그렇고 역대급으로 글로벌 증시가 안 좋은 것도 맞아요. 그래서 보면 그 사이클을 이 트럼프 정책이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안 사고 있다가 또 올라가면 그것도 리스크이기 때문에 공포 구간을 담대하게 같이 좀 견디시죠. 우리는 대중이 반대해서 실전 투자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상상황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3전에 이거는 그냥 마음 준비니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제가 무조건 들고 있는 것보다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국장의 역사적 저점 밸류는 꾸준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흔들더라도 여기 갖고 있으면 수익 볼 수 있다 저는 봐요. 자, 그리고 내일 제가 개인 일이 있어서 마감 방송은 살짝 느릴 수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멤버십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파트 2에서 우리 종목들 다 점검하겠습니다.